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쓰시다가 메모리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알림 한 번쯤 다들 받아보셨죠? 자, 오늘 해설에서는 바로 그 주인공, 우리 일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지만 평소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고도 거대한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메모리가 대체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그 수많은 사진과 AI 데이터를 척척 기억해내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전기의 세계에서 출발해서 현대 AI 혁명을 이끄는 거대한 데이터 마철로에 이르기까지 메모리에 숨겨진 진짜 물리적 현실을 아주 쉽고 재밌게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똑똑하다는 최신 컴퓨터 칩을 비싼 돈 주고 샀는데도 가끔 마우스 포인터가 턱턱 얼어붙거나 프로그램이 멈추는 이유 대체 뭘까요? 칩이 고장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해내는 천재적인 두뇌라도 정작 그 두뇌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면 그 똑똑함은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진짜 성능은 계산하는 능력만큼이나 얼마나 잘 기억하고 빠르게 가져오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여정을 떠날지 쫙 한번 훑어볼까요? 첫째, 연산의 두뇌와 데이터 창고. 둘째, 0과 1, 그리고 물통. 셋째, 완벽한 메모리가 없는 이유. 넷째, 피라미드와 병목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난리난 AI 혁명의 핵심 열쇠죠. HBM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연산의 두뇌, 그리고 데이터 창고, 컴퓨터 내부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분업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기초를 먼저 다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를 아주 직관적으로 비유해 볼게요. 컴퓨터 안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CPU나 GPU 같은 프로세서. 얘네들은 엄청난 속도로 복잡한 계산을 해내는 천재적인 두뇌예요. 그런데 메모리는 뭘까요? 바로 이 두뇌가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숫자, 문자, 사진, 프로그램 같은 재료들을 잔뜩 쌓아두는 거대한 데이터 창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가 있어도 창고에서 식재료를 제때 안 갖다 주면 요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천재 두뇌라도 작업할 재료를 창고에서 빠르게 가져오지 못하면 그냥 놀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컴퓨터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분업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0과 1, 그리고 물통. 거대한 창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되는지 아주 미세한 현미경 속 현실로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는 화려한 유튜브 영상, 고화질 사진들, 복잡한 문서들. 이거 컴퓨터 안으로 쪼개고 쪼개서 들어가 보면 결국엔 딱 두 개의 숫자, 0과 1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걸 물리적인 현실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정답은 바로 전압의 유무입니다. 전압이 높다, 그러니까 전하가 있으면 1로 인식하고요. 전압이 낮아서 전하가 없으면 0으로 인식합니다. 그 복잡하고 아름다운 디지털 세계가 결국에는 아주 단순하게 전기가 흐르냐 안 흐르냐로 결정된다는 사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전기를 딱 가둬두고 0과 1을 기억하게 만드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부품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축전기. 영어로는 캐패시터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그냥 아주 작은 전기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완벽합니다. 이 조그만 물통에 물, 그러니까 전기가 꽉 차 있으면 1이고요. 텅텅 비어 있으면 0인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바로 이 수십억 개의 물통들이 끊임없이 0과 1을 기억하며 심정처럼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생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메모리인 D램, 이 녀석의 물통이 완벽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시간이 지나면 전하가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만약에 물이 다 새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애써 저장해둔 1이라는 데이터가 0으로 변해서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대형 사고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는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물통의 전하를 다시 채워주는 리프레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구조가 단순해서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대신에 엄청나게 피곤한 관리가 필요한 물통인 셈이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완벽한 메모리는 없다.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을 매일 밤잠 설치게 만드는 궁극적인 딜레마를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안 새는 물통을 만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SRAM이라는 게 존재하죠. 얘는 물통 대신에 아주 복잡한 전자 회로 스위치를 써서 마치 엄청나게 튼튼한 은행 금고처럼 전화가 절대 안 셉니다. 리프레시도 필요 없고 속도는 그야말로 로켓처럼 빠르죠. 근데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공간을 무지막지하게 차지하고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비쌉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D램은 물이 줄줄 새서 계속 신경 써야 하고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아주 작고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치명적인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해설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의 잔인한 물리적 현실, 빠른 속도, 큰 용량, 저렴한 가격.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단 두 가지만 고르셔야 합니다. 속도를 높이면 용량이 작아지고 비싸집니다. 반대로 용량을 키우고 가격을 확 낮춰버리면 필연적으로 속도가 느려지죠.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빠르고 크고 싼 단 하나의 완벽한 메모리로 전체 시스템을 돌린다? 안타깝게도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파트, 피라미드와 병목 현상입니다. 이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조율하고 있을까요? 천재적인 설계자들이 짜낸 묘안이 바로 메모리 계층 구조, 즉 피라미드입니다. 각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메모리를 계급별로 쫙 나눈 거예요. 피라미드 맨 꼭대기, 그러니까 CPU랑 제일 가까운 VIP석에는 비싸고 엄청 빠른 SRAM을 아주 조금만 둡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흔히 램이라고 부르는 가격도 적당하고 속도도 적당한 D램을 넉넉하게 깔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밑바닥에는 속도는 제일 느리지만 무한정 데이터를 때려박을 수 있는 값싼 SSD나 하드디스크를 두는 거죠. 진짜 완벽한 타협의 예술 아닙니까? 타협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죠. 여기서 현대 컴퓨터 공학이 직면한 최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CPU라는 되뇌는 미친 듯이 발전해서 계산 속도가 빛처럼 빨라졌는데 메모리 피라미드가 이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요즘 컴퓨터 시스템의 만악의 근원, 메모리 병목 현상입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초고속 계산 장치 위로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지는데 메모리로 들어가는 깔때기 입구가 너무 좁은 거예요. 결국 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속도가 느리니까 프로세서가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멍 때리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컴퓨터에 렉이 걸리고 버벅대는 핵심 이유, 시스템의 전체 속도를 깎아먹는 주범이 바로 이 좁은 병목 때문이라는 거, 이제 감이 확 오실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AI 혁명의 열쇠, HBM. 이 지긋지긋한 병목을 때려 부수고 폭발하는 AI의 수요를 감당해내는 진짜 마법 같은 기술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챗 GPT나 딥러닝 AI들 진짜 무섭게 발전하잖아요? 얘네들은 기존 컴퓨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방대한 텍스트, 이미지, 수많은 데이터를 그냥 쉴 새 없이 동시에 집어삼켜야 돼요. 이제는 창고 크기가 큰 것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프로세서로 쏟아부을 수 있느냐. 즉, 왕복 2차선 도로를 100차선, 1000차선짜리 초대형 고속도로로 뻥 뚫어버리는 대역폭, 밴드위스의 크기가 시스템의 생사를 가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대역폭의 한계를 부수기 위해 탄생한 끝판왕 기술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가 요즘 매일 뉴스에서 듣는 그 HBM입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칩들을 그냥 넓은 평면에 단층 칩처럼 쫙 나열했다면 HBM은 발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마치 뉴욕의 마철루나 고층 빌딩처럼 차곡차곡 위로 쌓아 올려버린 거예요. 위로 쌓았다는 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이 구조의 진짜 소름 돋는 마법은 TSV라는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 건물만 높게 지어놓고 계단으로 걸어다니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칩들을 층층이 쌓은 다음에 칩 전체를 관통하는 미세한 구멍을 무려 수천 개나 뚫어버립니다. 이 구멍들이 고층 빌딩의 초고속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꽉 막힌 외곽도로를 삥 돌아갈 필요 없이 이 수천 개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직행으로 내리꽂히는 겁니다. 와, 이 기술 없었으면 우리가 아는 지금의 그 엄청난 AI 발전은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길었던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전기물통에서 시작해서 0과 1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고군분투, 피라미드를 통한 절묘한 타협, 그리고 마침내 웅장하게 솟아오른 AI 시대의 마천루 HBM까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 완벽한 시스템의 성능은 천재적인 두뇌와 그걸 묵묵히 받쳐주는 빠르고 거대한 메모리가 합쳐져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요. 메모리는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가만히 보관만 하는 수동적인 창고가 아닙니다. 미래 기술의 한계와 속도를 가장 먼저 결정짓는 핵심 중의 핵심, 바로 시스템의 진짜 심장입니다. 오늘 해설의 마무리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끝내볼까 합니다. AI의 덩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HBM이 지금의 꽉 막힌 병목을 멋지게 부수긴 했지만 데이터의 바다가 끝없이 무한히 넓어진다면 언젠가 이 거대한 빌딩도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렇다면 이 다음 시대의 병목을 부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미친 상상력과 새로운 물리적 혁신이 필요할까요? 컴퓨터 공학의 끝없는 진화, 어쩌면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지켜보시죠.